야, 살라바스야. 네, 지금 시간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 11과 숫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물을 한번 펴보시죠. 프린트물 첫 번째 장에 보시면 A, B 대화가 나옵니다. 자, 먼저 A가 질문합니다. berapa umur Anda? 이것입니다. 네, berapa umur Anda? 자, 우리가 이 berap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얼마라는 뜻도 되고 몇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숫자의 그 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몇이냐 또는 얼마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무르가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또는 몇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B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무르사야 조합으로 두와 다. 이거는 이제 년이죠, 년. 그래서 내 나이는 이게 어순이 그죠? 내 나이는 하면 사야 우무르가 아니고 우무르사야죠, 그죠? 그래서 우무르사야 남아사야랑 똑같은 어순입니다. 내 이름은 내 나이는 우무르사야 조합으로 두었다 이렇게 됩니다. 내 나이는 22살입니다. 되어 있죠. 자, 그 나중에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이제 좀 추가로 들으실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랑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운 조합불로 조화가 있고 조합불로 조화 다운 있죠. 뒤에 넣으면 이것은 그 시간을 나타내고, 이건 이제 시각을 나타냅니다. 즉 시점이죠, 시점. 그래서 다운 조합불로 조화하려면 22년. 그러니까 그 기본 22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을 그 2011년이라고 하면 다운 조아리브스 블라스, 그죠? 그래서 다운 조아리브스 블라스라면은 2011년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뒤에 다운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2011년간, 그죠? 2011년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는 시간의 폭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두 자리가 몇 년 됐습니까? 2011년 됐습니다. 그러면 조아리브스 플러스 다운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11년간이나 됐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붙으면 시점, 딱 그때 그 시점을 말하지만 뒤에 붙으면 전체적인 시간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 우리가 배울 때에 그 뭐 11시냐 11시간이냐 그거 배울 때도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대화를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A를 보시면 브라파 하르가 사부땅한 되어 있죠. 브라파 하르가 사부땅한. 자, 여기서 이제 사부땅한이라는 것은 선수권입니다. 선수권. 그렇죠? 이 무는 뭘까요? 네. 그 8강에서 보면 지소형 줄임말입니다. 2인칭의 줄임말. 너 또는 당신이죠. 그래서 당신의 손수건에 하르가가 가격입니다. 가격이 얼마냐? 브라바가 수를 세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손수건의 가격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뭐 가격 물어보셔야 되죠. 저거 얼마예요? 그러면 브라바 하르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브라바 하르가냐. 야, 브라바 하르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에서 이제 뭐 얼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따바르 해야죠. 그죠? 따바르가 뭐냐면 디스콘입니다. 디스카운트 하셔야죠. 그죠? 브라파 하르가냐? 그럼 얘기 듣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따바르 할 수 있거든요. 디스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절충
그죠?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거는요. 이렇게 수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숫자 중요하죠. 예,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기수가 있고 하나는 서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기수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기수는 바로 0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0. 그래서 제일 첫 숫자가 뭐죠? 0입니다. 0. 서수는 뭘까요? 서수. 서수는 제일 첫 번째 숫자가 1입니다. 1.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예전에 이 0이라는 게, 이 0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온 게 기원 8세기경입니다. 기원 8세기경.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러면 기원 8세기경이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 안 했냐?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서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숫자를 셀 수 있는 게 뭐죠? 가장 쉬운 게 손가락이죠. 손가락.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에는 0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숫자가 1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또 발가락까지 사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셌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바로 서수 개념이고 근데 지금은 서수가 아니고 뭐죠? 기수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서수도 알아야 됩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알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이 무슨 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회사 뭐 28번째 창립 기념일입니다. 28번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수 개념입니다. 뭐 우리 아이 뭐 세 번째 뭐 생일이다. 그러면 역시 세 번째도 서수 개념이죠. 그래서 서수도 알아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네 번째 뭐 이런 음식 뭐 네 번째로 내가 먹어봤다. 네 번 먹어봤다. 그것도 써나요? 그때는 뭐 서수 개념 안 써도 되면 어쨌든 생활 속에서 서수를 배워둬야지만 서수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세 명이 있으면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참고로 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네 번째 키가 나요. 인도네시아 이름 중에 그 에꼬라는 이름 많죠. 에꼬가 뿌르따마입니다. 뿌르따마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저기 서수 부분 우리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래서 보통 나마사야 에꼬 이러면 내 이름에 에꼬 이러면 당신 맞이군요. 첫 번째군요. 나마사야 드위에도 이름이 엄청 많거든요. 이건 뭘까요? 이건 둘째입니다. 뜨리는 셋째. 우리가 한국에도 예전에 애들 많이 나오면 이름 갖다 붙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했죠? 1용이, 2용이, 3용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 넷째, 다섯, 여섯째 쭉 있는데 제가 오늘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때도 서수가 이제 사용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기수와 서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수를 보시면, 자, 이거는 뭐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잘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숫자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공을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부터 19, 1부터 20까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1부터 20까지를 외우면 1부터 99까지는 그냥 알 수가 있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0이 뭐죠? 0은 nor 또는 꽃송. 1은 뭐죠? 자, 1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0은 꽃송. 놀. 원래라면 이제 놀이 사실 많은데, 꽃송도 많은데, 주로 이제 이거 많이 쓰죠, 사람들이. 꽃송. 그죠? 1은 사두, 2는 두아, 3은 띠가, 4는 은박, 5는 리마, 6은 은암. 어떤 분들은 이걸
은남이라고 해요. 은남이 아니고 은남입니다. 은남. 그죠? 은남 아닙니다. 은남. 7이 뚜주, 8이 들라판, 9가 스빌란, 10이 스불루입니다. 그 8하고 9가 제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하고 6도 비슷하니까 헷갈리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0부터 10까지를 먼저 외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브라파, 노모, 하베, 브라파, 노모를 하베, 바크레, 키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이 브라파 아까전에 수의 셈을 세는 거죠. 몇이냐 또는 얼마냐 이런 뜻이죠. 노모르가 뭐죠? 노모르가 넘버. 이게 그 번호입니다. 번호. 핫배가 뭐죠? 핸드폰, 그죠? 네. 그래서 프랭키 씨의 핸드폰 번호는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이제 제 핸드폰 번호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핸드폰 번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음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꼬송 스플루, 꼬송 사투 꼬송이라고 하긴 하지만 보통은 꼬송 스플루라고 많이 하세요. 꼬송 스플루가 10이니까 두아 드라판티카 오빠, 스빌란 드라판 두아리마. 그래서 이 사이에 조금씩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송 스플루, 두아 드라판티카 오빠, 스빌란 드라판 두아리마 이렇게. 그래서 브라파 노무를 합백 파크렌키 이렇게 하면 대답은 어떻게 하죠? 노모를 합해 사야, 남아사야 하듯이 노모를 합해 사야, 꼬송스플루, 두아 드라판 디가 오빠, 스빌란 드라판 두아리마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까지 배웠는데 여기서 10이 뭐였죠? 네, 스플루입니다. 이 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숫자 1, 사투리죠. 사투리를 줄여서 쓰라고 합니다. 그죠? 아무 데나 붙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른 표현과 합쳐질 때에만 주로 이제 앞에 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뿔루는 10단위입니다. 10단위. 그래서 이게 1이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20은 뭘까요? 20은 이 뿔루 앞에 뭘 붙이죠? 뿔루 앞에 20은 이제 20은 두아, 그죠? 30은요? 띠가 뿔루. 40은 음반. 90은 승빌란 뿔루. 그러면 99는 뭘까요? 99는 승빌란 뿔루 뭐죠? 90이죠. 90. 승빌란 뿔루. 그 다음에 이제 9 승빌란. 승빌란 뿔루 승빌란 이게 9니까 이게 합쳐서 99가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기 밑에 보면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2는 뭐죠? 22는 두아 뿔루죠. 두아 10단위 뿔루, 두아 뿔루, 두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도 11부터 19까지는 뭐 t를 붙이잖아요, 그죠? 좀 독특하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1부터 19까지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팀 대신에 블라스를 붙입니다. 블라스를. 그래서 아까 10이 뭐죠? 10이 스폴로죠. 11은 뭐죠? 11은 스 블라스. 그러니까 아까 블라스를 붙입니다. 10단위에만 붙여요. 10단위. 그러니까 11부터 19 사이에만 붙입니다. 12는요. 두아 블라스. 그렇죠? 13은 띠가 블라스.
19는 승빌란 블라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은 두와 플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블라스라는 단어를 알면 또 플루라는 단어를 알면 99까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99 다음에 뭐죠? 100단위가 뭡니까? 100단위가. 프린트 뭐 여기 맨 밑에 보면 이제 100단위는 안 나오네. 1000단위부터 나오네요. 그죠? 100단위는 여기 프린트 뭐 중간 부분에 보면 100이 뭐죠? 100. 100이 스 라투스입니다. 그래서 100단위는 라투스를 씁니다. 10단위는 플루를 쓰고 100단위는 라투스를 씁니다. 자, 그러면 200은 뭡니까? 200. 이게 100단위니까 라투스 앞에 뭐만 붙이면 되죠? 두와 라투스. 이게 200입니다. 그죠? 300은 띠가 라투스. 400은 음박 라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11은 뭡니까? 111.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이제 100단위가 뭐죠? 100단위가 라투스죠. 그러니까 100이 스 라투스죠. 그죠? 스 라투스 11이니까 뭐죠? 11. 11은 플러스를 쓰죠. 그죠? 11부터 19까지는 플러스니까 스 라투스 스 플러스. 이게 111입니다. 만약에 321은 뭡니까? 321. 300 먼저 해야죠. 띠가 라투스 21 뭐죠? 두와 뿔루 사투. 이거는 왜 쓰를 안 씁니까? 쓰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뒤에 뭐가 붙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지원자이기 때문에 사투라고 씁니다. 1. 자, 여기서 이제 라투스와 뿔루 배웠습니다. 라투스와 뿔루 말고 뭐까지 할 수 있습니까? 999까지 할 수 있죠. 999가 뭡니까? 승빌란 라투스, 승빌란 뿔루, 승빌란. 자, 그럼 이제 999 다음에 뭐죠? 1000단위로 가죠. 그죠? 1000단위 가겠습니다. 자, 1000단위는 리브입니다. 1000은 뭡니까? 1000, 쓰리브. 그죠? 2000은 두와 리브. 예를 들어서 2011은 뭐가 됩니까? 2011. 그럼 이제 세 자리 단위를 이렇게 끊어주죠. 그죠? 그러면 2011이니까 2000은 뭐죠? 두와 리브. 그 다음에 11이네요. 바로 스 플러스. 그래서 지금이 몇 년입니까? 바로 2011년이죠. 그죠? 그래서 다운 두와 다운 위에는 그려주면 되죠. 다운 두와 그리고 스 플러스. 이게 2011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하면 이제 뭐 1000단위 다 됩니다. 근데 자, 1000이 3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만은 뭡니까? 만. 이게 1000이죠. 1000. 1만. 만은 뭐죠? 만. 자, 만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세 자리까지가 뭐죠? 리브죠. 그러면 요거를 먼저 읽고 리브로 붙이면 됩니다. 10이 뭡니까? 10. 10이 스플루죠. 스플루 리브 스플루 리브입니다. 뒤에 뭐 붙으면 이제 뭐 뒤에도 가겠죠. 그래서 많은 스플루 리브. 100만은요? 100만은 10만 10만은 뭡니까? 10만은 이거잖아요. 맞죠? 100이 뭐죠? 100? 100이 스라투스죠. 공 3개가 1000단위가 리브니 스라투스 리브죠. 이게 10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144,321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144,321. 자, 먼저 세 자리까지 천 단위에는 뭐죠? 리브죠.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요걸 먼저 읽고 리브 붙이고 나머지 이거 읽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144가 뭡니까? 144. 100이 스라투스죠. 그죠? 스라투스 44는 중리가 뭐죠? 음파플루 그 다음에 4 음파. 그러면 스라투스 음파플루 음파 3이 뭐죠? 이건 144예요. 그러면 144가 아니고 지금 144,321이니까 뒤에 뭘 붙여야 됩니까? 리브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스라투스 음파플루 음파 리브 하면 이게 뭐냐면은 144,000까지입니다. 그죠? 근데 뒤에 뭐가 있냐? 321도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붙여야 되죠? 321은 뭡니까? 띠가라투스 21 두아플루 1 사투. 이해가시죠? 그래서 144,321은 스라투스 음파플루 음발 리브 띠가라투스 두아플루 사투. 아, 진짜. 네. 처음이죠. 숫자를 배우게 되면 이게 또 막상 적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사용하시고 익숙이 되시면 이거 뭐 금방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10만 단위까지 했죠? 네. 10만. 아까 10만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10만은 스라투스 리브입니다. 자, 중요한 이제 100만. 100만은 이거죠. 100만 원한테 그 100만입니다. 또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네. 자, 그래서 100만 단위는 여기 프린트 무료 보면 주따입니다. 주따. 그래서 100만은 스주따입니다. 스주따. 자, 하나 예제 파일로 들어갑니다. 150만 원. 150 카메라 가격이 152만 원입니다. 152만 21원. 자, 이게 이제 카메라 가격이에요. 카메라 가격. 엄청 좋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자, 먼저 100만 단위가 주따. 1000 단위가 리브. 적지 않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래서 100만 52만 21원 이거죠. 나눠서 얘기하면 152만 21원. 100만이 먼저 써줬다는 거죠. 써줬다. 그 다음에 520 리브죠. 그죠? 리마라투스 두아플루 리브. 그 다음에 이건 뒤에 그냥 끝이니까 두아플루 사도 이렇게 합니다. 어렵습니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표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밀리아르, 빌리언까지 한 이유는 웬만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빌리언 정도면 뭐 집, 자동차 웬만한 거 다 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리브나 큐타까지는 했지만 공세가 더 붙으면 이제 밀리아를 붙이면 되고 또 공세가 돼 있으면 빌리언까지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나오거든요. 다음 여기 보면 얘 이거 보시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프린트볼을 보시면 재밌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 두 번째 프린트볼 여기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세 자리마다 찍는 코너 대신에 피어리어드를 사용하고 소수점에 찍는 피어리어드 대신 코너를 사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자, 이제 우리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 1000원이 어떻게 되죠? 이거 쓰잖아요, 이거. 이게 한국에서 1000원이에요. 만원은요? 이게 만이에요. 100만은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표. 이게 사실 소수입니다, 소수. 한국은 소수가 뭡니까? 이게 점, 이게 소수잖아요. 한국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여기 밑에 이제 소수 칸에 보이면 한국은 1.5 이렇게 점 찍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는 소수가 되려면은 이게 소수입니다. 한국이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만화할 때도 어떻게 했죠? 한국식으로 안 하고 인도네시아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인도네시아 세 자리마다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요. 한국은 지금 소수죠. 근데 인도네시아 소수가 아니고 세 자리마다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한국이랑 반대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얘가 나오는데요. 얘를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자, 한국으로 치면 여기 소수점이죠. 그럼 56.789 뭐 이게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게 아니고 이게 세 자리마다 찍는 점이기 때문에 56,789 점 이게 점이에요. 소수점 0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한국이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 저도 최근에는 이제 번역은 거의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번역은 이제 제가 시간 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참 번역할 때 몇 년 전입니다. 계약서 같은 거 번역 많이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체 뭐 공사 금액이나 전체 어떤 그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래에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오해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공사 금액이다 모든 어떤 그런 견적 금액을 이렇게 숫자로도 표현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막 적었잖아요.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로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금액이. 근데 예전에 제가 번역할 때는요, 물론 이제 이 숫자를 이렇게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사 금액이 56,789원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이제 적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숫자만 적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가끔 이제 예전에 보면 이것도 인도네시아 말로도 적죠. 56,789원 뭡니까? 리마, 뿔루, 은암, 리부 여기까지 하면 56,000이죠. 그 다음에 789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789 이렇게 조주라트 드라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숫자로만 적었어요. 숫자로만. 근데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 공사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공사금이 뭐 견적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표준 그 계약서 같은 경우에 보면 소수점 0 두 개까지 같이 표시를 합니다.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제가 주로 하던 번역은 다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점을 찍고 세 자리마다 이제 소점을 요구하는데 한국은 잘 다르고 이러니까 인쇄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러면 뒤에 뭐가 더 붙죠? 여기 두 개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투자금을 요만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 명 두 개가 더 붙으면 얼마나 큰 가격입니까? 초창기 인도네시아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먹은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라면은 100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보내줘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계약서에는 영 두 개, 서점 뒤에 영 두 개 더 붙이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뭐 1,000만도 되고 이제 1억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요즘 계약서 이렇게 보면 만약에 숫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서 0을 좀 적게 이렇게 작게 표시함으로써 이 차이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100만이면 그냥 써줬다라는 글씨로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를 알아주십시오. 지금 뭐 어떻게 계약하시는지는 저도 최근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기수고요. 이제 서수 한번 보자, 서수.
서술은 딱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영어도 이제 그 first죠. 첫 번째가 그죠? 마찬가지 서술도 1이 버릇담아입니다. 첫 번째가 버릇담아입니다. 버릇담아. 이게 첫 번째. 나머지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부터는 끄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 두와 세 번째는 그 띠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6번째는요. 그 띠가 부르나 그러면 36번째.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우리 36번째 경영 교정이었다면 그 띠가 부르나 이렇게 씁니다. 36번째. 그죠? 그래서 소소 같은 경우에는 버릇담아 이거만 잘 외워주면 되죠. 버릇담아 이거 많이 사용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릇담아라는 게 있어요. 이러면 우선적으로 우선 이런 뜻입니다. 버릇담아 사야 그 인도네시아면 우선 내가 인도네시아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또 버릇담아라는 단어가 언제 쓰냐면은 김치 먹어본 적이 있나요? 버릇담아 김치? 야 바로 버릇담아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버릇담아. 바로 버릇담아. 그러면 바로가 새로운이죠. 버릇담아가 처음이니까 바로 버릇담아 하면 새로 처음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버릇담아라는 단어가 크게도 단지 사용하시다 보면 많이 씁니다. 버릇담아는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첫째 버릇담아, 둘째 끄두와 셋째 끄디가, 아홉 번째는 끝입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원래 이제 그 양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양은 생략하기 때문에 양은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보시겠습니다. 분수. 자, 이 분수를 배워두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시간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수는 간단합니다. 4분의 3이라는 4분의 3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인도네시아는. 왜냐하면은 요거만 알면 되거든요. 요거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뻘이라고 합니다. 뻘.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3이 뭡니까? 띠가 이게 뭐죠? 뻘을 4가 운빠시죠. 그래서 4분의 3은 띠가 뻘은 빠십니다. 띠가 뻘은 빠. 네, 쉽죠? 이게 분수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은 뭐죠? 2분의 1. 2분의 1은 이거잖아요. 1이 뭐죠? 1이 사두죠. 이게 뻘이고 2가 조화죠. 사두 뻘 조화라고 하지 않고 이게 사두가 연결이 되는 뒤에 단어가 있으면 뭐가 되죠? 쓰니까 스포르 조화라고 하죠. 스포르 조화. 근데 일반적으로 스포르 조화라고 하지만 더 많이 쓰는 것은 뭐죠? 2분의 1은 스등가 있습니다. 스등가. 스등가가 뭐죠? 스등가? 스등가는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 5강가 거기 보면 장소 나올 때 뒷등가 꽃다 이러면 도시 한가운데 가운데를 뜻하잖아요. 등하가. 그래서 등하가 가운데인데 스가 1이니까 1의 가운데니까 1의 절반이니까 뭐죠? 이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은 보통 스등하 이걸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1 있죠. 4분의 1. 4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1.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쓱버를 음바, 쓱버를 음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만약에 대분수예요, 대분수. 예를 들어서 여기 3과 4분의 3이에요. 3과 4분의 3. 아까 4분의 3은 D가 뻘을 음바시는데 앞에 3이 붙었어요. 이거 대분수라고 하죠.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D가만 붙여주면 돼요. D가 하고 대신 좀 쉬어줘야 됩니다. D가 쉬고 D가 뻘을 음바 그대로 D가 뻘을 음바 되는 거예요. 앞에 D가만 붙여주면 돼요.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소수가 나오죠. 소수라고 소수가 아니고 소수. 네. 사실 이거 뭐 쭉 보시기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2.34 2점을 붙이는데 이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수가 이거 붙입니다.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읽을까? 2.34죠. 2가 2와 이게 꼬마입니다. 꼬마. 그죠? 이게 꼬마입니다. 꼬마. 그래서 2와 꼬마 34가 아니죠. 3, 4죠. 그래서 띠가 음박. 2와 꼬마 띠가 음박 2.34입니다. 34.057은 뭐죠? 띠가 플로 음박, 꼬마, 꼬송, 리만도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는 이런 방식은 똑같고 다만 요거만 다르고 뭐 점은 꼬마니까 네. 그렇게 한국어랑 비슷합니다. 표시하는 방법만 다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식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네요. 자, 이제 더하기는 땀바입니다. 땀바. 땀바는 인도네시아어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또는 더하다. 예를 들어서 식사 다 하시겠어요? 이러면 마우 땀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우 땀바 만간 이러면 더 드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실적이 더 증가할 때도 bertambah 있습니다. bertambah. 땀바라는 것은 무언가를 좀 더 더하는 거, 더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죠? 이거? 이꼴은 A 이꼴 B는 이거는 A와 B가 같다는 거잖아요. 같다가 인도네시아 말로 뭐죠? 같다. 사마죠, 사마. 네. 사마가 같다. A, 사마, B인데 그냥 사마하면 이상해요. 보세요. A는 B와 같다 이거잖아요. A, 사마, 비교 대상이 B인데 뭐뭐와 해당하는 등한을 여기다 써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A, 사마 같다. 뭐와? 뭐뭐와. 등한이 뭐뭐와 함께 뭐뭐와. 동영상 강의 그 8번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죠? 같다. same이다. 뭐와? 등한 B와. 그래서 A, 사마 등한 B라면 A와 B는 같다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거 한번 가보죠. 9 플러스 3은 10이다. 그러면 승빌란 더하기가 뭐죠? 승빌란에서 땀바 얼마를? 띠가. 자, 보세요. 9에서 땀바가 더하다 그랬죠. 얼마를? 3이 더하니까 뭐가 되죠? 자, 이 숫자는 3와 같다. 뭐와요? 뭐뭐와 등한 뭐뭐와 12 두와 플러스. 그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가 그 동영상 강의에서 배울 건데 비교급 배울 건데 비교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 배울 때 이게 엄밀히 말해 이게 원급입니다. 원급. 즉 같은 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마 등한이라는 이 표현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마 등한. 사마 같다 등한 예를 들면 우무르사야 내 나이는 사마 같다 등한 누구누구와 뭐뭐와 누구요? 예를 들면 제가 나이가 누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아이르씨보다 제가 한 살 많은데 아이르씨랑 동갑이라면 우무르사야 내 나이는 사마 같다 등한 아이르라면 아이르와 나이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나중에 그 동영상 강의에서 우리가 또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빼기는 뭐죠? 빼기는 자, 빼기는 꾸랑입니다. 꾸랑. 그래서 여기 보면 10 빼기 2는 8이죠. 이게 꾸랑입니다. 꾸랑. 꾸랑은 뭔가 좀 모자란이라는 뜻이죠. 부족한이라는 뜻. 부족한. 꾸랑. 그래서 야 사야 맛이 꾸랑 이러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젊은 애들 많이 쓰는 표현 있죠. 뭐죠? 꾸랑아사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 들으면 농담으로 들으면 장난이지만 진심으로 얘기하면 이건 좀 기분 나쁜 말이죠. 꾸랑이 부족한이죠, 부족한. 예. 아자르가 이제 배우다라는 뜻이죠. 배우다. 앞에 이제 어근이, 앞에 접두사가 뭘까 보느냐에 따라서 가르치다가 되기도 하고, 배우다가 되는데, 아자르 하면 이제 배우다 하죠.
꾸랑하자는 뭐죠? 배움이 부족한. 한국어로 치면 못 배운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꾸랑하자라면 못 배운 녀석 이런 뜻입니다. 농담으로 웃으면서 해야지 이거 진심으로 이렇게 막 심각하게 하면 기분 나빠지죠. 그죠? 자, 그래도 이 꾸랑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10에서 부족한 게 2예요. 그럼 뭐가 되죠? 8이 되는 거죠. 스플루 꾸랑 두아는 즉 사마 등한 뭐죠? 드라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알면 참 재밌습니다. 그죠? 꾸랑이라는 표현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볼까요? 곱하기. 이 곱하기는 깔리입니다. 깔리. 이 사전 찾아보면 회, 번, 뭐 예를 들어 몇 회, 몇 번의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회, 여러 번, 뭐 이런 걸 깔리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사를 7번 한 게 뭐죠? 사를 7번, 사를 7번 한 게 28이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7이 28입니다. 음박, 깔리, 뚜주, 사마 등한 조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깔리는 회, 번, 사를 몇 번? 7번 하니까 28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 7, 2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박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자, 60에서 11을 나누니까 5가 됐죠. 그죠? 자, 여기서 나누기는 박입니다. 이 박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박이를 뭐죠? 문박이를 나누다예요. 그래서 마카나니니 뭐 사야 문박이가 마카나니니라면 나는 뭐 이 음식을 나눠주다. 그러니까 어떤 걸 나눠주는 걸 문박이라고 해요. 나눠주다는 문박이 깐이라 그러고, 뭐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박이는 또 이렇게 사용됩니다. 뭐 예를 들면 박이사야, 뭐 마살라이뚜, 상하세리우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그 문제는 마살라가 문제예요. 그래서 마살라이뚜 하면 그 문제는 상하세리우스, 상하시 매우죠, 매우. 세리우스 이건 심각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이 박이가 뭐뭇에 있습니다. 있어. 근데 이게 그 문장에 따라서 뭐뭇을 위해서 운tuk을 뜻도 사용되지만 한국어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박이의 뜻을 생각하시면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박이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예요.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문제는 다른 업체는 몰라도 우리 업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 업체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할 때 우리 업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할 때는 그때 박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견해가 다르고 다 다르니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또는 나한테 있어서 뭐뭐에게 있어야 할 때는 박이를 쓰는 겁니다. 이걸 써야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감정 표현을 한다거나 또 뭐 중요한 걸 이렇게 결정하거나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또는 뭐 박이 깜이 이렇게 뭐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이가 그렇게도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이라는 건 기본적인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딴바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더하는 거라고 그랬죠? 더하는 거. 마오 딴바려면 더하시겠습니까? 더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꾸랑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그러니까 빼기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깔리는 회, 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박이는 나누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어떤 걸 나누는 거. 많은 대상에서 적은 대상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럼 일단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이를 씁니다. 그래서 60, 은한볼로 박이 조합을 놨으면 60에서 나눠요. 거를 10을 나누니까 3화제가 뭐가 되죠? 5가 됩니다. 리마가 되죠. 그래서 자세한 건 여기 다 나오니까 프린트물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걸 배우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숫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제가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만 잘 충실하게 보시면 웬만한 숫자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숫자를 배우는 목적은 나중에 그 시간을 배울 때에 이 숫자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때 이번에 열심히 배웠던 걸 써먹어 보실 수 있으니까 숫자 그냥 이렇게 간단히 넘기지 마시고 오늘 배웠던 건 잘 숙지하시고 그래서 숫자 자유롭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강 숫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들어가시 반야.